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아무래도 HCA 헬스케어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업종 전방으로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요. 또 기술주들도 안 좋았죠. 최근에 파월이 발언을 안 좋게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하면서 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도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IMF 주최하는 패널 토론회에서 참가해서 자, 5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연준이 추구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는 높다. 이걸 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파월은 좀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시장을 달래는 쪽에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중립적인 파월도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국채금리가 뭐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2.95%까지 치솟으면서 기술주들의 조정을 야기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보통 미국 시장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좀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안 좋게 하다가 예상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상승이 쭉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명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서 넷플릭스가 먼저 안 좋은 실적을 내놨고 또 테슬라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테슬라는 그나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넷플릭스가 뭐 2억 2,160만 명인데 그중에서도 전분기에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운 실적이 아닌데 자, 2분기 때는 한 20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더 깊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뭐 세계은행이나 또는 IMF가 성장률을 4%에서 3%로 낮추는 그런 안 좋은 흐름도 있었고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24개월 내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은 35%다. 그러니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좋아요. 근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3월 FOMC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죠. 자, 이때 사실은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뭐 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당히 다음번에는 좀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적당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벤트가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거보다는 음봉이 조금 더 떨어졌었죠. 자, 지금은 빨리만 되돌려 세우면 그나마 이 조정을 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월 달에 60일선이 꺾이면서 3달 정도는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3달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달, 2달, 3달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만 되돌려 세운다면 바닥을 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바닥을 쳐야 된다. 다음 주에 더 추사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돼요. 자, 주가는 인장 강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60일선이 녹색선인데 여기 위에서 20일선이 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하락의 브레이크를 못 걸고 또 그 다음 주에라도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선, 60일선 데드크로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야, 이거 추세가 이탈했네. 21선, 60일선 데드크로스 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수급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도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5월 달에 뭐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빅스텝으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시장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50bp 그리고 50bp 금리 인상해도 돼요. 대차 대조표 축소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오고 나서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기업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이걸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나마 여기서 빨리만 되돌려 세우면 되니까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는 초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파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그럼 미국 시장은 빨리만 회복을 하면 되고 다음 주에는 바닥을 쳐야 된다. 만약에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 빠진다면 제가 미국 시장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때요? 자, 미국보다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는 많이 빠졌고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코스피는 흐름이 좋지 않죠. 대신 코스닥은 움직임이 견고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약진할 것이다. 테슬라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LNF나 에코프로 BM.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장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를 좀 부양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리오프닝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그래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리오프닝 시대가 개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뭐 악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봉쇄 조치를 장기화시키죠. 그럼 공급망 우려가 또 대기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도 좀 치솟습니다. 근데 달러가 최근에 강화해지는 움직임은 상대 통화들이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미국보다는 일본이나 유럽은 경기가 아직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 상향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좀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는 아주 취약은 아닙니다. 어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취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미국보다는 강하다. 대신 중국의 봉쇄나 또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악재가 있지만 FOMC가 끝나고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대신 전제는 있어요. 미 증시가 뭐 강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와야 되고 우리는 이제 코스피는 어차피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 121선과 60일선 안에서 박스권 등락이 나온다고 했죠.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이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900포인트만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혹시 눌러준다 하더라도 빨리만 회복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FOMC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등락이 나올 수 있다. 90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힘을 내시고 대신 정말 안 좋아진다면 우리는 또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수정 전략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뭐 시장 흐름은 어떠냐? 일단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성장주는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부의 정책주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주를 보도록 하죠. 항상 성장주는 반도체 2차 전지만 보라고 했죠. 근데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일부 종목만 올라간다고요. 다 그럼 일부 종목만 올라가요.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해성 DS를 좀 잘 보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자화전자나 해성 DS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BH나 또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그래서 PCB 업체들 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잘 올라간다고요. 자, 반면에 2차 전지는 뭐 LNF가 테슬라 효과에 의해서 좋아지고 역시 2차 전지의 핵심 양극재 기업들이 강하죠. 투톱이 지수를 견인해주고 LNF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BM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일관 시스템, 폐배터리 사업까지 일관 시스템을 하는 포스모 그룹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 코스모 그룹을 잘 보자.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해드렸는데 잘 올라갔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뭐 실적은 좋아요.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상승 초기에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 투톱 반짝 랠리가 나왔습니다. 원전주
뭐 한신기계 올라가고 그 다음 날 또 휴림너브 올라가니 투자자들은 야 이게 또 2차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투자자들에게 한신기계나 휴림너봇은 얘네들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지만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끌어올려서 얘들 끌어올리면 얘들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가려고 하면 자 저건 따라가면 리스크가 있어. 그럼 좀 못 오른 종목을 공략해 볼까 하면서 다른 종목을 공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기에다 대고 매도를 했죠. 그래서 전애들을 팔 때 한꺼번에 다 팔지 않습니다. 올려서 팔고 눌러줬다 다시 반등시켜서 팔고. 자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뭐 공유가가 상승하고 또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주로 움직였다고요. 뭐 사료는 연속 랠리가 나오고 있죠. 수산주, 육개주, 밀, 돈육 뭐 또는 대량 생산이나 커피 뭐 식품 관련주까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철강석이나 제지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일단 다음 주에도 일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쪽에서 또 치고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항상 시장이 주는 대로 시장이 뭐가 올라가면 야 저쪽 사볼까 이런 전략보다는 자 이번에는 순환매 흐름상 어느 쪽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요걸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쌍용차 인수 4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4개 그룹 중에서 KG그룹이나 쌍방울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과연 어디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은 등락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추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장주들 핵심 뭐냐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외성 DS는 여기서 제시해드렸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테슬라는 바닥권에서 반등 정도예요. 근데 이제 자화전자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테슬라 모멘텀 때문에 애플폰에 뭐 카메라 모듈 공장 짓는다 이것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 다음에 BH가 올라왔죠. BH는 다음번에 눌러주면 많이 눌러주면 이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쭉 PCB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냐. 일단 숨은 순위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서너 개 종목의 성장률을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그래서 상용화를 눈앞에 둔 기업이 있어요. 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쌍끼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요. 자, 이런 반도체 업체를 잘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애플폰이 전용 카메라 모듈을 우리 국내 기업과 협업을 해서 하고 자화전자가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 이것 때문에 애플카 센서 이제 자화전자 강하게 움직였고 이번에는 이제 애플카에서 한국 업체에 애플카 그 센서를 좀 담당하게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자 이런 종목도 있고 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어떤 상승의 에너지가 무르익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IT나 또는 2차 전지 쪽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한데 토요일, 일요일도 이런 종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사료 관련주에서 뭐 처음에는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머지 뭐 KCP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뭐 수산주도 랠리가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 이번에는 수산주를 보세요. 그래서 수산주를 제시해드렸고 또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뭐 돈육이나 아니면 대량 생산 커피 관련주까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걸 쫓아가야 될까요? 물론 이삭죽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저는 무조건 상승 초기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대박주를 발굴을 잘 해드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슈와 재료로 머금은 상승 초기 종목 그런 종목을 항상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간혹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사료, 수산주, 돈육, 육계, 그 다음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외국인이 노리는 실적 기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서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그래도 다음 주에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다 이 한탑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데, 자,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약간 떠 있어요. 저는 주로 이런 자리에서 해드리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자, 240선을 한번 돌파했죠. 무력화시켰다는 이야기죠. 240선을 받고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도 240선을 한번 치고 갔고, 그 다음에 240선을 지지해서 올라가죠. 이제 30분 차트로 보면 단기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한 탑을 보시면 정배열되어 있죠. 60선, 120선. 그래서 20선하고 60선 사이에 공간이 있고, 20선이 물결 모양 이렇게 회전해 버리죠. 저는 이걸 이제 갭 회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20선과 60선 사이, 60선이 받치고 있고, 20선과 60선 사이 공간이 있고,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이걸 갭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종목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쪽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저는 에너지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럼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냐? 그리고 장기화된다면 신냉전의 구도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젤렌스키를 갈아치운 다음에 일부의 어떤 영토에 대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야, 이거 한국전쟁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인도가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사고 있고, 중국과 많이 접경을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무기를 안 대주면 중국하고 잘 대응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도는 자꾸 딴짓을 한다고요. 딱 여기에다 러시아가 원유를 파는데 이제 뒷문 거래를 통해서 유럽에 판매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쉘이 러시아산 원유를 49.99%, 또 라트비아산을 50.001% 해서 라트비아산이 조금 더 많게 다른 데 걸 섞어서 라트비아산으로 둔갑시켜서 유럽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제재에 구멍이 나는 거 아니에요? 또 러시아 천연가스 사는데 러시아가 뒤로는 독일들한테 야, 너희 루블화로 결제 안 하면 안 팔게 하니까, 항상 독일은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죠. 그럼 미국의 천연가스 사들여 오는 것보다는 비용 면에서 좀 모른 체 하면서 루블화 사서 천연가스 사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로 공공연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U의 러시아 제재는 약간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자원이나 농산물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EU도 어려움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더불어서 러시아가 과연 여기서 항복을 한다면 전쟁을 멈출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을 통해서 또 다른 쪽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쪽이 바로 몰도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하는 것은 동남부, 이쪽보다는 이 남부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2단계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부 사령관이 일단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크림반도에서 이 내륙으로 연결하는, 동남부로 연결하는 육로를 개설하겠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몰도바, 친러 분리주의자가 점거지는 지역을 공략을 한다면 지금 나토를 두동강 낼 수가 있잖아요. 자, 과거에 이런 발언을 러시아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것은 탈나치화는 구실이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할시키고 반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남부의 크림반도에서 육로로 개설하고 이 오데사를 통해서 친러 분리주의자 점거 지역을 한다면 나토를 와해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과 연대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미국이 서방이 제재하면 중국과 연대돼서 뭐 위안화로 사용 수치를 하면서 원유를 팔고 천연가스를 팔고 이런 움직임과 나오는데 또 중국과 모색하는 게 이 발칸 반도를 좀 와해시키려고 점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의 시원 I-20가 6대가 이제 그 세르비아 쪽에 착륙을 했다고 해서 바타이나치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나토 영토 불가리아나 터키, 영공을 통과를 해서 갔다고요. 자, 왜 이렇게 나토 기업들이, 나토 국가들이 이렇게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해놨나? 이제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문제로 인해서 세르비아가 약간 친중적이고 또 친러적인 그런 국가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우리는 좀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토가 코스모 독립을 승인 거절한다고 해서 유고에 78일간 맹폭을 가했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중국 대사관도 일부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은 동변상련의 정이 깃든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러시아도 최근에 뭐 나토가 또 서방이 이 구소련을 해체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요. 물론 이번에 공급했던 무기가 뭐 사정거리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3년 전에 계약했던 게 이제 도착을 했고 그것도 나토 영공을 통해서 했다.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몬테네그로를 통해서 해상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봉쇄가 됐고 또 다른 쪽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상당히 좀 고립무원이었는데 여기에 나토 영토를 통해서 무기가 공급이 됐다. 이렇다면 이 발칸 반도를 와해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나토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정리를 해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이 장기화되는 것은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신냉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몰도바나 아니면 발칸반도 지역을 통해서 나토를 분열시키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EU나 뭐 서방이 제재에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꾸 와해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서 정전이 발생했어요. 자, 지금 학생들이 이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 하도 더우니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 전력이 70%가 석탄 발전이라고요. 근데 최근에 석탄이 부족해서 대규모 전쟁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온 현상까지 겹치고 있어요.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계속 전력을 가둬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긴급 대책으로 이제 석탄을 좀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근에 석탄이 많이 줄어들었고 EU 제재도 8월 달부터 진행이 돼. 근데 올여름은 또 더 더워. 그렇다면 이런 석탄 발전은 좀 심화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석탄 광산 지분업체나 종합상사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 초기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런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 관련주도 뜹니다. 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지만 자, 올 봄에는 기온이 좀 평년보다 좀 낮을 것이다. 또 EU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러시아 독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지 않고 뭐 미국이나 아니면 카타르 이런 쪽에서 LNG를 수입하려고 해요. 그럼 LNG선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LNG 운반선들의 우리가 강점을 받는 우리나라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엔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많이 심화됐다고요. 그래서 황함량이 높은 기업들은 높은 배들은 다 새로운 스크루버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LNG선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주들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저는 조선주들이 좋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가지 마라. 1, 2주 후에 눌림목을 주면 된다. 다음 주에 눌림목을 주면 조선주는 저점 매수로 접근해도 돼요. 조선주가 아직은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했죠. 실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돼서 이게 좋아져야 된다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이번에 그 카타르에서 2년 전에 성과로 계약을 하자 해서 우리 빅3 조선사들이 6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LNG 하면 뭐 조선주 이렇게 하는데 조선주보다는 새로운 LNG 관련주, 그러니까 뭐 본행제 관련주 뭐 이런 종목보다는 새로운 신 LNG 관련주가 있다고 여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목이 상승 초기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철강 금속주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나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년 만에 두세 배 올라가고 있는데, 자, 러시아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전 세계 한 10%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장기화되고 있죠. 여기다 중국에서 봉쇄 사태가 자꾸 나오고 있죠. 자, 허베이성 이쪽에서 주로 철강 생산 단지가 이제 탕산시라고요. 근데 탕산이 봉쇄에 들어갔다고요. 그렇다면 철강 가격이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13%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강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에서도 2040년까지 상하 수도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철강 금속주가 잘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공장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철강 기업도 마찬가지고 서방 제재 때문에 공격을 받고 또 제재도 받아서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철강주 하면 뭐 현대제철, 포스코 뭐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이런 쪽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흐름이 어때요? 최근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조그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조그만 기업들이라면 사이즈가 좀 적고 그다음 이제 이런 종목을 뭐 한 1, 2주에 걸쳐서 매집하고 나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잘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에다 제가 지난번에 플라잉카 관련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벳셀이 그리고 나서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나서 상승을 하기가 일보 직전입니다. 다음 주에는 플라잉카가 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코앞에 다가왔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가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 근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이 플라잉카를 타고 엄지척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쪽에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 TF팀을 발족을 했다고요. 자,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한 10에서 20분 걸리고 13만 원이면 여러분들 타시겠습니까? 저는 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도심항공정책팀이 새롭게 발족을 합니다.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라잉카의 원료는 주로 뭐 수소 쪽에 수소 쪽이 되거나 아니면 리튬 메탈 배터리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현대차가 한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던 그 기업이 드디어 충주에서 9월 달부터 이걸 생산해낸다고요. 이게 플라잉카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현대차는 플라잉카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미래 먹거리로. 그래서 전기차에 의해서 플라잉카가 대세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플라잉카는 주가를 한번 들어올리기가 쉬운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뭐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뭐 100배, 1000배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모건 스탠리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하나 시스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 간에도 경쟁이 가속화되고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해외 기업들도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정부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다음 주 이후에는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3월 그리고 1분기 베스트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상승 초기 종목만 제시를 해드립니다. 대주산업도 세종시나 또는 사료 양수 겸장의 종목이다 했는데 리포팅을 해드렸고 여기서 강하게 90%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여기에다 이제 단기로 오늘은 이거 단기 먹거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마니카 FNG를 제시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20% 슈팅이 나와서 또 좋아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TCCT를 바닥권에서 제시해드렸는데 1차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면서 많지는 않아요. 이제 30%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리포팅해드리는 종목들 보면 상승 초기에서 해드려서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 흥국 FNB도 자 우리가 어떤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원두 가격이 상승을 해. 그럼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흥국 FNB도 제시해드렸는데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상승 초기 종목만 노리면 틀림없다고요. 이제 간혹 못 가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하면 되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LNF나 에코프로를 제시해 드렸는데 EM 플러스도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한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는 항상 상승 초기 종목만 공략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뭐 처음에는 30% 40%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70% 10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한일사료가 원래는 대장주였어요. 근데 1차 상승 나오고 눌림목을 주고 2차 랠리는 엄청난 폭발력이 나옵니다. 지금 벌써 500%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곡물가 상승하니까 배합사료 업체 한일사료를 집중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대사료가 먼저 바닥권에서 현대사료를 먼저 제시해드렸고 한일사료를 또 제시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벌써 10배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875%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걸 끝까지 들고 있었다면 집 샀을 텐데 이제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뭐 끝까지 들고 가도 좋고 또 적당히 또 팔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잘 발굴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 베팅을 해서 이 종목을 상승 초기부터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거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 상승 초기 발굴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뭐 신성홀딩스도 보면 바닥권에서 제시해드려서 슈팅 나오고 눌림목 주고 다시 슈팅 나오고 대신 중간에 따라 들어가면 다 물린다는 거죠. 항상 상승 초기에서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LNF는 좀 길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기 때문에. 지금 100% 넘었는데 저는 200%나 300%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LNF의 어떤 움직임이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시체말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 초기에는 처음에는 꾸물거립니다. 그렇지만 상승 초기를 잘 잡아놓으면 이런 것들이 뭐 200%도 올라가죠. 한신기계도 리포팅을 통해서 해드렸고 휴림로봇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있어요. 저도 다 같이 베팅을 해서 끝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는 못 해드렸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좌에 뭐 100% 찍히고 예전에는 뭐 이런 100% 찍은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엔 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원체 불안하니 조금 빨리 파시고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저는 그래서 살 길은 뭐냐 결국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옳았다. 그 말이라는 게 뭐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왜? 세력들은 올릴 때 흔들고 가니까 중간에 따라 붙는 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면 뭐 제가 주간 단위로 뭐 계좌가 17% 또는 36%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좋은 상승 초기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공략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고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더 이상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주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이런 핵심 유망주를 잘 공략한다면 다음 주에도 멋진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제가 좀 일주일 체험권,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은데 일주일 체험권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체험권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오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